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안진걸의 으라차차 오늘 또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아무리 공사가 다망해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들이 있는 한 생방송을 사수하자. 이게 으라차차의 정신입니다. 그래야 또 을들의 이렇게 억울한 을들이 나오셔서 애써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또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녹음을 하면 확실히 댓글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억울한 분들은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지금 900일 넘게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용산 주민대표 이라이자님, 예,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마사야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라이자님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도박경제로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박 피해자 모임 대표 정덕 대표님 오셨습니다. 도박과 마사야 친박 세력과 박근혜 정권의 행포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으라차차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하상도박장 반대투쟁이 9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민들 힘들겠습니까? 온갖 마사의 행포가 연일 언론지면에 나와도 친박 현명관 마사회장은 행포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여왕님께서 든든히 뒤를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주민들은 더욱 열심히 투쟁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용산 주민대책위의 열성 활동가님이신 회원님이신 이라이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찐 김태희 이라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별명이 살찐 김태희인가요? 네, 그렇죠. 네, 김태희 팬께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 네. 저도 쿨의 팬들께는 죄송한데 오랫동안 별명이 쿨의 이재훈인데 약간 살찐 이재훈이다. 괜찮은데요? 네, 네.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그 역대 정부의 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때문에 300억이 넘는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당하신 도박 피해자 모임의 정덕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정말 300억을 넘게 날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360억입니다. 어떡합니까, 그것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그걸 결국 도박장에서 도박이라고 부추기고 막 규정 이상으로 베팅하게 해주면서 그래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합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합법 도박장에, 정부가 허가한 합법 도박장에서 하는 영업행위니까 네. 의심을 안 했는데 나중에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서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 이겼는데 대법원이 그 강원랜드하고 김현장의 그 각본에 의한 재판 진행을 인정을 해서 완패를 했습니다. 네. 1, 2심 이겼는데 대법원에 패소해서 예.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나중에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재심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360억이란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장회사 참외시럽이 중견기업을 운영하다가 전 재산을 우연히 놀라갔다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우연히 놀러 갔다 하니까 상장회사까지 운영하시다가 우연히 놀러 갔는데 정부가 이제 만들어 놓고 막 오히려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렇죠. 강원랜드로 가신 거죠? 그렇죠. 만약 강원랜드가 없었다면 하실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도박을 거기 가서 배웠고 거기서 처음 배웠고 하여튼 모든 게 내 탓이지만은 국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실한 기업가에게 도박을 유혹을 해서 결국 360을 날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60억 중에 베팅 이상으로 하게 그 강원랜드가 조장해서 그렇죠. 일종의 그건 규정 위반이니까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1, 2심은 다 이겼는데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거를 낭독하는데 솔직히 해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법원이 뭐 1, 2심에서 좋은 판결 나와도 다 뒤집으니까요. 예.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한 그러니까 거죠. 개인 책임을 물으면서 사실을 조작을 하니까 사실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고 조작된 사실을 갖고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는 배석 하에서 판단을 하는데 정말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죽이고 싶더라고요. 예, 그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예. 분명히 1, 2심에서는 강원랜드의 책임을 정부가 강원랜드 책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규정 이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유도하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부 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예. 자 이렇게 도박이란 게
우리 국민들 여러분 잘 보면 폐가 망신에 이르게 하는 병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한다고 해서 근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더 도박을 더 조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막 전국에서 늘린다 그러고 내국인 카지노 더 만든다 그러고 심지어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제 용산의 화상 도박장인데 우리 이라이자님. 네. 이게 그러면 캔디에 나오는 이라이자인가요? 그렇죠. 아 거기서 되게 못된 배역 아닌가 이라이자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똘똘한 면도 있어서 네 저는 똘똘한 이라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사에 맞으려면 똘똘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냥 잘해서는 안 된다. 예, 머리도 잘 써야 되고요. 이라이자님 좋습니다. 똘똘한 이라이자. 안소니를 상대로 캔디와 질투를 했던 그 이라이자가 네, 아니라 네, 그렇죠. 절대 이 마사에 교묘한 마사에 맞서서 네. 강력히 투쟁하고 똘똘한 지금 용산 상황은 어떤지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기도 하시고 네. 관심 많거든요. 네.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그동안 어쨌든 싸움이 900일이 넘어왔고요. 예, 천막 노숙 농성도 지금 630 며칠이 또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가장 말씀드릴 게 있다면 최근에 이제 그 언론사에서 마사회의 그런 비리를 폭로했었죠. 연일 동안. 예. 뭐 카드깡으로 그 찬성 집회를 동원한 사람들 일당 10만 원을 줬는데 그거를 그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지급을 한 사례. 예. 사실 저희가 그 얘기 듣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은 했는데 이렇게 사실로 보도가 되니까 정말 놀랐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주말 집회하고 있고요. 또 기도회도 하고 있고 미사도 드리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게 아마 KBS에서 보도가 KBS 아마 우리 청취자들 또 보셨을 거예요. 저도 KBS에서 봤습니다. 그 마사회가 찬성 주민들이 용산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니까 마사회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도박 피해자들의 일부도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해갖고 무슨 건전경마 발전 자문단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기금을 내는데 세전으로 내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갖고 지금 우리 도박 피해자들도 분열을 시켜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화상도박에 건전한 화상도박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렇죠. 도박인데 그냥 뭐 승마가 건전하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요. 제 지금 그래서 KBS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없는 찬성 주민들 조작하기 위해서 미화원으로 고용해서 찬성 집회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카드깡을 해갖고 번 돈을 아마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걸로 찬성층 주민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반대 우리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게 만들고 이런 장난이 다 밝혀졌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님께서는 360억 그러니까요. 이 도박의 폐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방가연님께서 생방송인가요? 예, 그럼요. 생방송입니다. 네, 생방송이죠. 저희는 화요일 1시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100% 지금 거의 100%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지님께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요. 맞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새가 날아든다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 진행하신 분들도 그렇고 출연진들도 우리 국민TV 조합 그다음에 청취할 때 국민TV 조합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시는 푸른나무님이 국민TV 소개를 해주시고 저도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참여연 회원가입도 하자 그랬더니 새가 날아든다를 들으신 분들이 무려 한 40명 가까이가 참여연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온갖 폐악에 맞서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마사의 도박장에 맞서서 싸우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가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첨언해서 정덕 대표님 도박 피해자 모임 정덕 대표님이십니다. 2008년 12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회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영업을 2015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의원도 찬성을 해서 제가 박근혜 의원실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대표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강원랜드를 연장 강원랜드 개정안을 찬성을 하셨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이 되실 분이 이런데 찬성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현재 청와대에 총무비서로 계신 이재만 보좌관하고 그때 선거 때 돌아가신 이춘상 비서관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만 되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사행산업을 확실히 근절시키겠다. 분명히 비서들이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제가 민원을 수십 차례 내도 답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대통령으로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박 후보 단계 때 우리 도박 패자 모임에서 막 따지니까 도박 산업을 축소하고 사행 산업을 축소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표님도 하시다시피 배 위에 카지노도 만들고 거기에 내국인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영종도에도 무슨 또 카지노를 만들고 내국인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영종도 문제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인데 저희는 도박의 피해자로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인간 아닙니까? 외국인은 죽여도 되고 국민과 보호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맨날 글로벌 경제 외국 가면 뭘 합니까? 국내 내치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 돈 잃고 하면 한국을 절규하고 절망하고 막 욕하고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이 중국 TV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사히 TV에서 찾아왔고. 아사히 TV.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잃고 나서 반항 감정이 지금 굉장합니다. 돈 잃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제주도 카지노 안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돈 쓸 일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를 이제 만든다는 거는 확대한다는 거는 제도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박하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그 안에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 관광에 역행한다는 게 제주도 NGO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온일용이라는 사람이 온일용 지사가 또 박근혜랑 꿍짝꿍짝해서 대규모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마카오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같이 잘 살자고님께서 약간 쬐끔 살찐 김태희님. 전 세계적으로 현재 청취한 인원이 3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됐대요. 김태희님 때문에 1,000만 명 늘어났답니다. 이라이자님 덕분이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용산 문제로 와서. 네, 이분 누군지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 끝나고 국민팀 1층으로 내려오세요. 2시에 내려갈게요, 저희가. 이 이라이자님 아주 미모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900일 넘게 이렇게 싸웠는데 주민들을 너무 힘들지 않아서 지금 노숙농성도 600 며칠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사실 뭐 밤에는 남자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주무시고 낮에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지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어쨌든 엄마들이고 또 학부모라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힘듭니다.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도박 때문에 파탄나게 아니라 도박을 막으려다가 엄마 밖에서 아니 지금 따님이 고3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시 원서를 뭐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수시 합격할 거예요. 보면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투쟁하면 꼭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그냥 내 딸이 알아서 가는 거다. 엄마가 아둥바둥 해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반값 등록금 투쟁하고 국가장학금 상대 나오니까 일단 그거라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 용산 주민들이 900일 넘게 투쟁한 결정적인 계기는 학교가 바로 부근에 많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학부모로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성심여고를 다니고 있나요? 성심여고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 있잖아요. 원효초등학교 다니고 원효초등학교. 있어요. 원효초도 그 부분에 있잖아요. 바로 안 멀잖아요. 그 원효초에서도 마사의 건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마사의 이자들의 의견을 하면 뭐 마사에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뭐 마사에 앞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안 지나다녔는데 저도 가보면 항상 애들이 엄청 지나다니거든요. 아니 도대체 마사의 직원들은 눈이 어떻게 달렸는지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들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눈먼자들의 마사회. 사실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친구들이랑 주말에는 영화 보러 그곳을 늘 지나다니고 평일에도 그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S전자. 거기에 휴대폰을 고치러도 혼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마 고객들이랑 얼마든지 같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노출이 돼 있고요. 금토일 특히 경마일에 아이들이 제일 많은 기간이 사실 금토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딱 5분 거리. 그냥 일반 걸음으로 걸었을 때. 근데 그게 도로가 뭐 6차선 도로가 있다 그래서 마치 남가북 뭐 38선인 것처럼 마사에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얘기하면서 창피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지나간다는 거는 그 마사의 건물에 지금 몇십 개, 몇백 개의 CCTV가 있는데 한 대만 들춰봐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 거짓말이죠. 저도 거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니까 딱 보면
전국 최대 용산 도박장 건물 옆에. 예, 맞아요. 저기 편의점도 하나 있고 큰. 그렇죠. 네. 난 바로 왼쪽에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 네, 누가 다닙니까?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네. 조금 더 가면 영화관 있잖아요. 그렇죠. 도보로 한 100m쯤만 가면. 네. 영화관 누가 다닙니까? 아이들이 다니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네. 많이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랜드 있고. 네. 그런 사람들 역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많이 오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편의점 옆에 보면 저기 LG 아파트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건너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다 있죠. 다 주택 가구, 학교 근처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생들과 시민들, 서민들 와서 도박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오히려 지금 거기 또 키즈 카페 만든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했어요. 그거 뭐 경향신문 헤드라인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키즈 네, 카페. 그러니까 도박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인데 그 건물 앞에 거기다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들겠다. 네, 19세 미만 네. 출입 금지 업소라 출입 고용 금지 업소라고 써 출입도 있는데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업소인데 예. 그런데 거기에 키즈 카페를 만든다. 그렇죠. 1층부터 7층까지 뭐 네. 유니콘 랜드 뭐 이래가지고 네.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유아부터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화산 경마장은 나쁜 곳이 아니구나. 네. 아주 좋은 곳이구나. 우리한테 네. 이런 체험을 해주니까. 네. 그럼 어린 아이부터 잠재 고객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저는 100% 있다고 보고요. 네. 심지어 지금 구청에 그 건물을 이제 다시 용도 변경안을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 용산구청에서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은 화산 경마장의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예, 불허가를 했더니 지금 행정소송까지 내고 있는 상태예요. 과연 이게 공기업의 행태인가? 그러니까 도박장 건물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놀이시설을 그렇죠. 만드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가 12억이나 세금을 지원하는 그렇죠. 것도 발표해서 예, 미래부에서 또 지원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일으키면 보통 취소하잖아요. 그렇죠. 취소를 근데 하죠. 오히려 소송을 하고 있다. 예,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도 하고 있다. 제가 건물을 들여다봤는데. 아니 근데 허가도 안 나고 공사하면 이거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그 천막을 제가 지키고 있다가 인부가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공사하세요? 그때 마사이 건물 안에서 하고 있대요. 어디 하시나요? 한 5개 층을 하고 있는데 칸막이 공사, 바닥재 공사, 전기 공사, 기타 등등 자기는 이제 폐기물 담당 직원이라고 증언을 생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인부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안에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용산구청 서울시에 신고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으라차차에서 최초로 제기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걸 특종 또는 단독이라고 하는데. 저 특종 영화 출연할까요? 살찐 김태희님. 이라이자님께서 지금 용산 주민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되는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거기에 미래부가 10억이라는 세금 지원해서 경향신문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예, 난리가 났었죠. 그게 굴하지 않고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는 지금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건물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소송 결과도 안 나왔는데, 구청에서 불허했는데 공사하고 있다라는 지금 충격적인 증언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용산구청에서는 맞게 한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 그럼 당연하죠. 공기업이라는 게 왜 공기업입니까?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과 그런 거를 다 무시한 채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사실 말만 키즈 카페지 아이들 심지어 엄마들까지 나중에는 경마하게 생겼어요. 거기 안에 아이들만 딱 막혀놓고 엄마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살짝 경마를 하라는 거죠. 화상 경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거기 문화센터 오시는 어르신들도 경마장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다른 데는 문화센터를 하는데 용산만 금토일을 문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일을 하는 열에는 원래 다른 지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금토일날 문화센터 오셔서 자연히 경마장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온 국민을 이런 화상 경마에 다 빠지게 해서 오로지 돈만 목적인 건지 이 세대만 살고 끝날 건지 자라는 아이들한테 도대체 뭐를 가르친 건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용산 주민들 도박 피해자 여러분들의 위로와 연대의 말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파탄나면 안 되죠 님께서 이라이자님 파탄나면 안 됩니다. 네. 투쟁하다 파탄나면 안 돼. 그전에 국민TV로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맹하세 맹경순 선생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거 들어보시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기 화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맹경순 아름다운 세상. 이번 주 화요일 날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뭐 네. 아니 출연 전에 일단 들어보시라는 거지. 네. 좋은 상담 프로그램 많대요. 네 알겠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맹하세는 듣고 싸워야 힘이 네. 된다. 맞습니다. 막고이님께서 요즘 이해안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래도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것은 국민TV가 있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 출연했는데 거기서도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참여했는데 시민단체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덕 대표님은 도박 문제 전문가로서 마사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배짱이 있고 도대체 무슨 야욕이 있길래 공기업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정부 또 집권 여당이 도덕성이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한 예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도박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허울 아래 클락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거는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기구입니다. 이건 허울일 뿐 도박 중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이 영구 출입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출입을 정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3번 내지 6번 상담을 하면 다시 출입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의 도구이지 그게 진실로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거잖아요. 큰 병을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짜 약을 준 다음에 다시 더 큰 병으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계속할 때 현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김일동 의원 또 현재 원내대표인 원유철 씨 또 현재 여의도 문제연구소인 이종률 씨 이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조그마한 클락을 계속 오는 데 가서 격려를 합니다. 강원랜드가 얼마나 평소에 관리를 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도덕성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서 특히 우리 용산의 경우는 저도 가끔 가보지만은 눈에 뻔히 성심여고가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200m에서 5m인가 10m가 떨어졌다고 허가를 했다? 이게 국가입니까? 고의적으로 200m, 학교보건법상 200m 이내는 어려우니까 고의적으로 200m 바로 앞에 학생들이나 주택가 많은 곳에서 당장 도박 손님 끌어들이고 예비 도박 중독시키려고 아예 고의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죠.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주민들한테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경의를 표했는데 이런 국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속 꼴통 IT님, 그라다님, 열매님, 용주마마님, 문강님 다 출첵해 주시고 특히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이라이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원도 막 남겨주세요. 이분들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폐가망신하게 되는 도박을 이렇게 퍼뜨릴 것이냐 마약보다 더 나빴으면 나쁘지 더 나쁘지 않은 도박을 25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라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맞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죠?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스포츠 또 때문에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요즘에 이제 삶이 풀리지 않으니까 스포츠 토토에 뛰어들어서 망가지고. 거기 막 스포츠 스타들까지 심지어 조작에까지 가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강동희 씨, 또 전창진 씨,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때 강원랜드 도박할 때 그분들도 와서 도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 보셨어요, 거기서? 그럼요. 오늘 두 번째 단독 보도입니다. 예. 전창진, 강동희가 아직 뭐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니까 우리 형이는 확정할 수 없지만은 스포츠 도도에서 승부 조작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데 아무튼간 굉장히 유력한 정황은 강원랜드에서 돈을 많이 잃다 보니까 그런데 꿰매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해보는 거고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원랜드 가면 돈을 다 잃게 되어 있죠. 원래 이게 하우스 개설자들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마사회나 강원랜드나. 구조적으로 마사회든 카지노든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수치를 조정이 가능하다면서요, 심지어. 그렇죠. 뭐 하우스가 얼마 먹고 손님들한테 일부러 얼마나 돌려주는지. 그거 뻔히 지는 건데 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놀이 문화가 발달을 안 했으니까. 놀이나 여가가 없으니까 가서 노름이라도 하자. 그러면 국가가 그거를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끈헌대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 7개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제일 많고 또 하루에 그 합법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81,780명이고 하루에 82,000명. 1,780명. 불법 도박장에 가는 사람이 24만 명입니다. 24만 명. 그러면 왜 불법 도박장을 가냐? 합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배워가지고 도박 중독이 되면은 뭐 때문에 합법을 갑니까? 불법을 가는 게 더 배팅률이 좋고 저 배당률이 좋은데. 그러니까 더 한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 도박장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 분석에 하면 아니 합법 도박 정부에서 막 부추기면서 뭐 아니 도박에 죄냐 이러는 거죠. 도박에 합법이 어디 있고 불법이 그러니까 어디 있고. 다 그렇죠. 다 불법이고 부도덕한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박장을 허가한 것 자체가 왜 그런지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됩니다. 2011년 이화여대 전정설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2010년에 7대 사행업자의 매출액이 17조입니다. 그럼 17조 원에서 걷어들이는 게 5조입니다. 근데 사회적 비용이 78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영설 교수팀은 불법 도박까지 다 포함해서 78조라는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들고 그렇죠. 어저께 경향신문에 나온 형사정책연구원 합법 도박만 분석에서도 25조. 사회적 비용이 25조 5천억이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국가가 받는 수입 5조 때문에 국민들을 폐가 망신자로 만들고 사회적 비용은 최소 25조에서 80조가 드는데 이걸 정부가 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우리 정덕 대표님이 우라통 터져서 도박 피해자 모임 만드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저기 이라이자님,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충북 제천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와 뭐 여동생을 살해하고 뭐 아버지와 누구도 뭐 살해하려고 했다는데 그 도박비 때문에 도박비 때문이라는 그렇죠. 이런 뉴스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섬찟하고요. 사실 그 마사회는 뭐 경마 고객이 왔다 갔다 해서 무슨 뭐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사회 출입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건하고 연루가 된다면 그 순간 그거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용산이란 지역이 일종의 재앙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지 모르는 건데. 그리고 사실 지금 화산 경마장이 지금 4개층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인근 주택가에 좀도둑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도둑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곳은 뭐 경찰서에서 약간 뭐 통계 비슷한 게 나온 모양이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에서는 그 차량 8대가 블랙박스까지 싹 도난당한 사건이 또 처음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거 세 번째 단독 보도네 우리 국민TV에서. 그러니까 용산 도박장이 들어선 이후에 인근에서 강도 절대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마사회는 그게 과연 뭐 화산 경마장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화산 경마장 때문에 아니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리고 길 가면서 이 사람이 경마 공액인지 아닌지는 마사회 직원들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화산 경마장이 영업을 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채 전단지는 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채 전단지가 엄청 늘어나 있던 동네에 예전엔 전혀 안 보였는데. 뿌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가는 길에도 뿌려져 있고 그 경마장 건물 앞에서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용산에 이제 그게 활성화되면은 화산경마장이 활성화되면 전당포가 이제 무진장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강원랜드를 가봤거든요. 아, 가보셨어요? 제가 정말 이 화산 경마장 때문에 화산 경마장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강원랜드를 가봤더니 차 파는 곳 다 전당포예요. 완전 전당포가 도배를 했죠. 그리고 세계 각종 안마시설도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거기에? 정말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강원랜드에서 무슨 칩 같은 걸 주면 그거를 인근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나 봐요. 그거를 깡을 또 하더라고요. 그럼 도박을 하려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도박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면 컴프라고 하죠. 맞아, 컴프. 네네. 그걸로 또 깡을 해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이건 굉장히 슬픈 뉴스인데 이게 정선군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숨기고 있는데 강원랜드도. 그렇죠. 이 강원랜드 일대에서 1년에 최소 70명이 자살하고 있답니다. 아, 최소가 70명이 아니고 정선계 경찰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살및 변사체가 월 8명입니다. 월 8명이니까 1년이면 약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저번에 우리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하면 정부나 강원랜드 계속 숨기고 시시하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하니까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부분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인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해 보니까 강원랜드 출입 기록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국가적으로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는 어느 당이든지 이 도박을 없애는 정책을 쓰는 당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 저는 도박장 뭐 당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용산 도박장 같은 데부터 폐쇄해 나가면서 근데 이제 나가자. 재미난 일은 우리하고 형제국이 어디입니까? 한국의 형제국 뭐 동맹국 말씀하시는 터키라고 그러잖아요. 아, 터키. 근데 터키는 이 도박을 허가했다가 도박의 폐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한 칸에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너무 한스럽습니다. 대표님 신경 이해가 됩니다. 360억을 그렇게 평생 모은 전 재산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은 아무 정신없이 그냥 도박에 푹 빠지게 만든 거죠. 그만 가운데 아예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 나오면은요 대부분의 범죄의 뒤에는 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박을 한번 하면 사람 뇌가 실제로 변형이 된다면서요. 중독 그리고 성분이 나와가지고 저희 그 피해자들 단체에서 각 뭐라고 그래야 돼 형무소. 형무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비폭력 범죄의 70%가 도박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번에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해 줘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걸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갖고 국민적인 합의로 해서 도박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의 시초를 우리 용산 화상 도박 경마장을 개장을 저지었는데 온 국민이 이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36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도박 탕진 피해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모진 고생을 하셨던 정덕 대표님께서 도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해주고 계십니다. 까칠한 이지부님이 계속 댓글 남겨주십니다. 헐 도박장 안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생활에 피해가 막심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한데 실제로 주변에 수없이 250만 명의 폐가 망신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삶의 막장에서 범죄자로 돌변하면 그 피해는 일반 시민이 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 충북 제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도 도박비 때문이었다. 저번에 새마을금고를 턴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도박빚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도박이 미치면 계속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눈앞에 막 이런 거잖아요. 곧 있으면 내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계속 그다음 본전이 다 날아갔으니까 엄청 안타깝잖아요.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니까 그걸 회수해야겠다 싶으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범죄를 통해서 돈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 화산 경마장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을 해본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박장이 있을 경우에. 근데 사실 저는 뭐 딸만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지만. 딸도 갑니다. 예, 문제는 제 아이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역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화산 경마장에 노출이 돼서 나중에 그게 중독자로 된다면 예. 그 피해는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예. 망합니다. 예.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회는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실에 문 여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냐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니 예. 어른들은 맨날 땀 흘려서 성실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일하는 땀 흘려서 그래놓고 대놓고 거기서 그렇죠. 어른 교육기관 옆에서 예,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실생활은 한탕주의로 대박 날 예. 거야. 네.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신 분 박근혜 대통령 네. 뭐 시정연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겠다, 노동 계약을 해야겠다고 선포하고 그냥 가시던데 성심여중고를 나오셨다면서요. 좀 부끄럽습니다. 모교 혹시 이라자님도 혹시 성심여중고 저는 나와요? 아닌데요. 네. 네, 저희 딸이 조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 따님께서.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창피하다며. 선배님이 오히려 심지어는 모교의 앞에 이런 도박장이 생기면 막아줄 줄 알았는데 완전 나몰라라 쌩까고 그쵸. 자기의 채찍근이 현명감 보내가지고 더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후보 시절에 예. 학교 방문하셔서 예. 여러분 내년 3월에 웃으면서 만나요 이러고 가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웃으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계시고 도박장이 생기거나 그 다음부터 말거나. 인상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국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국민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고 나오지도 않고. 근데 우리 박근혜 예.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시정연설 보니까 4대 개혁, 예. 뭐 구조 개혁, 예. 청년 일자리 그러는데 도박장에 청년들을 가는 걸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요. 도박장에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고 설령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다 해도 마사에 우리 이라자님 마사에 전문가 됐잖아요. 네.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면서요. 다 거의 마사의 그 직원들. 91%가 비정규직이고요. 그러니까 예. 8천 몇 명 중에서 800 몇 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 800 몇 명의 월급은요. 예. 보통 일반 기업체보다 약 2배 정도 될 겁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신의 직장이죠. 1억이 예. 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 직장인들이 월급 많이 받는 거 저희는 찬성합니다. 예. 우리도 저렇게 많이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노동자 요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상식 이상으로 많이 받고 나쁜 짓 하면서 많이 받으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예. 될 게 예, 정덕 대표님. 경마에 1년에 출입하는 인구가 1,591만 6,933명입니다. 1,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건 이제 중복된 인원까지 다 합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엄청나니까 도박 중독자가 250만 명, 최소 250만 명이니까 글쎄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마만. 250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1인 가족을 4인으로 치면 약 1,000만 명이 도박의 피해로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도박장에서 화상경마 도박에 돈을 그게 많이 제일 쓴다면서요. 심하죠. 예. 예, 이렇게 주택가에 지금 예. 전국에 예. 여러분 충격적으로 전국에 화상 경마장이 무려 30개가 있고요.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무려 70개를 정부 합법적으로 주택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울산에도 지으려고 그러고 있고 마포 이런데 안성 예. 계속 호시탐탐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용산에서 마포까지는 몇 킬로도 안 돼요. 이라자님 정말 박근혜 대통령 모교이신데 네.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죠. 아니 최소한 네. 후배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어때서 선배님 도와주세요 하면 뒤는 돌아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어쩜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예,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걱정이 안 되시는 건지. 예, 학생들이 청와대도 한 2번 가고 예. 국회도 한 2번 찾아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편지 엽서도 쓰고 보내고. 엽서 네. 보내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나와서 큰 데모할까봐 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다 말렸어요. 말리고 예. 어른들 잘못이니까 어른들이 하겠다. 네, 네. 다만 편지를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혀 회신이 없고 네. 심지어는 자기 오른팔에 가까운 현명감 가까운 게 아니라 마사회장 가깝죠. 예, 비서실장으로 내정까지 그럼요. 됐었던 예, 예. 됐었던 예. 현명감 마사회장 내세워서 온갖 행포를 부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현명관 회장님께 사실 예. 좀 묻고 싶은 게 그 예전에 마사회 홈페이지에 용산 주민한테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하면서 뭐 여기를 뭐 그 최고급 레저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2,000원짜리 또 받아서 문제가 됐었죠. 도박이 레저도 아닌데 일단 레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최고급 시설로 만들겠다. 그리고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면서 뭐 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는 등 CCTV를 설치한다는 등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섯째가 이거였죠. 만약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용산지사를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겠다. 네, 근데 지금 불미스러운 일어났거든요. 뭐 주민이 우려하는 거는요. 그렇게 범죄도 증가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는 사체 전단지 노숙자도 심지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 잃고 길거리 주무시는 벌써 분들이 늘어나요. 주변에 확실히 늘더라고요. 확실히 경마 그 개장하고 나서 너무 많이 늘었고요. 어떤 분은 음란행위까지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잡혀가셨어요. 강원랜드 앞에 가면요. 강원랜드 앵벌이라고 있어요. 그게 노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마사회 앵벌이가 또 생기네. 돈 다 잃고 글쎄. 앞에서 주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막 뽀찌를 뜯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도박하러 가시고. 마사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마사회 혼자 들어가면 10만 원만 배팅하니까 그 노숙자 그런 사람들을 두셋을 데려가면은 그거를 이제 대리 배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면 또 5만 원, 10만 원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막 1인당 거기 1회 배팅 한도가 10만 원이고 뭐 12번이면 120만 원까지 이렇게 못 쓰니까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데려가서 이제 그걸 뻔히 마사회든 카지노든 다 알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용산도 지금 보면 뭐 맨날 자기는 도박 안 하는데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리배트는 앵벌이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건 대신 사주시는 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게 내가 얘기한 게 그리고 창구 여직원이 안내를 해줘요. 10만 원 이상 베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창구마다 끊으세요. 그러면은 그 일에 10만 원이 의미가 없는 거죠. 창구마다 끊는다? 야, 이 진짜 이런. 기계는 사실 더 쉽게 끊을 수 있고요. 이미 공기업이 아닌 지 오래된 마사. 공기업을 포기한 마사회가 더 황당한 것을 하는군요. 그 500만 5만 창고에서도 원짜리 팔고 기계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렇죠. 창고마다 끊으세요. 저 그 말 듣고 굉장히 황당했잖아요. 이거 우리 피해자 중에 저 마사회에서 돈 잃은 사람이 50억 잃은 사람도 있어요. 도박 패자 모임에 마사회 50억. 이제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잃었냐? 똑같아요. 강원랜드나 거기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불법을 공개적으로 용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사회장이 뭐 여기는 술 취한 사람도 들여보지는 않겠다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심지어 오전 10시 좀 넘었는데 술이 좀 건하게 취하신 분이 저희 반대하는 집회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냄새가 나서 술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왜 티 나요? 그러더니 나 경마 한 판 뛰고 올게요. 그러더니 들어가셨어요. 경비가 아무런 제재 안 하고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측정도 안 해요, 이제는. 원래는 음주자는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일단은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이미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도 발생했기 때문에 현명관 회장님 손주 있으시죠? 자녀분들도 있으시죠? 약속한 거 자녀분의 약속은 잘 지키시죠? 제발 용산 주민과 약속 지켜주십시오. 용산지사 폐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최고급 시설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입장료가 2,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용산은 그런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극빈층이 와가지고 돈을 잃고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했다. 그럼 최고급 프리미엄급으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2만 원하고 3만 원으로 입장료를 받겠다. 그렇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2만 원, 3만 원 입장료가 너무 세니까 우리 도박객들이 항의하니까 2,000원짜리 몰래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쇄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뭐 완전히 그냥 거짓말. 그리고 2,000원하고 2만 원하고 그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분류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2,000원짜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범죄 안 저지른다는 말도 그것도 황당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담은 말인데. 근데 문제는 2,000원 하셨던 분들 오셨던 분들이 다 오신다는 거죠. 그 약속마저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우리 떡이맘님께서 날씨가 안 좋아 그런가 자꾸 팟빵이 끊겼다 들렸다 해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팟빵 측에
조치를 호소드립니다. 오케이 마리님 반갑습니다. 국가가 나서 아예 사행성 부추기는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국이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16개, 내국인 전용 카지노 하나, 화상 아까 말씀드린 화상 경마장 30개,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70개, 그리고 오프라인 경마장 벌써 3개, 그렇죠. 그다음에 광명의 경륜장, 미사리의 경정장 등 정말 온 국토가 도박장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포츠 토토 부추기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더 만든다 그러죠. 베이에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카지노 만든다 그러죠. 선상 카지노. 예, 이거 정말 심각하고요. 얼마 전에 마사회가 또 황당하게 우리 서울 광진구, 광동구 주민들 분노하셔야 되는데, 쉐라톤 오컬 호텔 옆에 외국인 전용 화상 경마장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을걸요? 몰래 추진하다 걸렸습니다. 네. 역시 또 주민들 몰래. 아니, 국가가 총체적으로 미쳤어요. 왜 다 몰래 할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히죠. 나는 이러다가 중국,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노리고 외국인 카지노다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러다가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이제 도박이 아예 금지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많은데,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도 뭐 마카오나 홍콩에 가서도 하겠지만, 제주도가 좋으니까 많이 오는데, 심지어 한중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돈을 잃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돈 잃으면, 쉐라톤 워커힐에 우리, 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에 제가 아는 후배님 있는데, 재미교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일교포나. 결국 우리 교포들이 조국에 건강하게 들이고 와야 될 돈을 빼앗기고 가는 건데, 가면서 막 절교하고 절망하고 한다는 거 욕하고. 돈 잃고 속 좋은 놈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사행산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로는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된다 그러잖아요. 이라이자님. 정말 맞죠.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절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진짜 어쨌든 아이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경마장 반대로 나와서 싸우고는 있는데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될지 최고의 권력자가 이미 그렇게 다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뭘 배울까? 지금 역사 교과서도 지금 말이 많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가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사행심 먼저 심어주려는 국가가 과연 국가인지 정말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청년들도 막 해조선이라고 그렇죠. 해서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디플하다 그러더라고요. 해조선 맞다 그러면서 자기 선배도 얼마 전에 이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실 수 있는 분은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민도 못 가잖아요. 못 가요. 우리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이 땅을 빠져나갈 수도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용산은 경마장 들어오기 전에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렇죠. 용산 하면 그래도 한강 끼고 괜찮은 동네죠. 그리고 저희가 느낌에도. 그 화산 경마장 있는데 사실 용산이 좀 그 빈익부가 조금 차이가 나는 동네지 않습니까? 아주 잘 사는 곳은 그렇죠. 잘 살고. 이태원 이쪽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경마장 들어오는 곳은 이렇게 좀 중산층 정도 있는 데인데 그렇더라도 아이들한테 정말 유해시설 없이 잘 지냈던 곳인데 이 화산 경마장 하나 때문에 동네가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학부모로서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어서 대전 월평동의 경우는요. 대전 월평동 화산 경마장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거기 있는데 그거 생기고 나서 국민 학생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거의 3분의 1로 줄었죠. 상권도 완전 몰락했다면서요. 몰락했죠. 처음에 찬성했던 상인들이 지금 막 반대하고 땅을 치면서 반대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으셔야 되는 게 마사회가 계약을 맺는 업체가 특정 업체로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요. 인근 상권을 사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자기들 무슨 특수한 게 사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정 업체한테 계속 모든 물품을 사드리고 광고비나 뭐 조명비 같은 것도 비싸게. 저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행업자와 정부, 국회의원들, 정치권들 분명히 유착이 돼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만들어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정말 이것이 지금 역대 정부의 다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뭐 박근혜 정권이 다 했다고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명박 정부보다 더
눈에 띄게, 역대적으면 더 눈에 띄게 박근혜 정권이 도박을 부추기고 사행산업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명하에 우리 국민이 도박 중독자가 그렇죠. 돼도 좋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는 국정교과서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초등학교 사회나 중고등학교 역사에 역사적으로 도박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칠까봐 그런 걱정도 돼요. 심지어는 저는 조금 아까 네, 그렇게 막 그 모든 그런 친일이나 독재나 네. 재벌들의 폐해 이런 걸 다 숨겨주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상 의도가.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아까 우리 용산 주민이 말씀했다시피 성심여고를 낳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참 한국은 굉장히 암담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대통령 모교 앞에는 들었으면 안 되고 다른 학교에 들어서서 된다 이런 말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 그래도 말 언니도 아니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대통령 모교니까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저는 신경 쓰란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단지 그냥 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더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학교 앞에 관광호텔 못 짓게 한다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류붐인데 호텔이 없어서 돌아간대요. 그거 완전 생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호텔 지금 공실률이 호텔이 남아 돌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진그룹하고 삼성이 호텔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인천하고 서울에. 근데 그것을 못 짓게 하니까 한진하고 삼성에 혜택을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님 똑바로 알고 계세요. 호텔 지금 객실 공실률 남아 돌고요. 호텔 일자리 하나 못 만들면 전부 다 청년들 알바만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실제로 비정규직 가득하고. 근데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조례 찬스를 놓쳤다고 하는. 근데 학교 앞에 그런 유해시설 또는 관광호텔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 가능도 없잖아요. 그렇죠. 로브호텔 논란도 있었고. 네, 맞아요. 꼭 호텔에 들어서면 유흥업소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술 먹고 성인 남녀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안 좋단 말이죠. 가장 호텔 주변에 기본입니다. 실제 유흥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1층에 보면 나이트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화상 경마 도박장 저지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열심히 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는 국정에 반영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요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들을 정득 뽑아야 대표님은 돼요. 평상시에는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원래가 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고 이렇게 말하시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난 화가 나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보수라도 이건 일어나서 심판하자. 아니 보수 진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제발 부탁입니다. 성심여고 앞에 용산 화상 도박 경마장 없애주십시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덕 대표님. 정덕 대표님 같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나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제 2분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계속 응원 댓글 더 달아주시고요. 용산 주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댓글 퍼갈 거예요. 자, 우리 이라이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명한 회장님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용산 엄마들은 학교 앞에서 화상 경마장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자! 살찐 김태희님 마지막까지 신나게 잘 정리 주셨는데, 용산 주민들, 도박 피해자 여러분들이 용산 화상 도박장에 결사투쟁하고 있고, 또 전국을 도박공항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와 야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권이 하나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민주주의나 민생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황당한 짓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생각해 보는데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덕 대표님도 인사 마지막 짧게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도박을 추방하는 데는 진보 보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고를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우리 용산 주민들의 반도박장 투쟁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TV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